요거 페이지 이제 그 마케팅 그 의미는 다 아시죠? 마케팅은 뭐 개념은 뭐라고 나오든 정답이 이제 되진 않고 그냥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제 감각적으로 물건이 나오면은 기업들이 본인들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이제 수요를 자극하는 거죠. 수요를 자극시키고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가 마케팅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거의 95% 이상이 그 밑에 양가로 2번의 마케팅 전략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케팅 전략이야. 나머지 약 5% 미만이 이제 마케팅 환경이라 있는데 그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 보면 마케팅 전략에 의해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시장 선점, 틈새시장 점유, 시장주요 마케팅. 둘째, 그리고 끝으로 고객주요 마케팅. 셋째, 상호작용 중시하는 관계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 하면은 이제 그 거의 대부분이 다 요 문제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영학에도 마케팅 전략하면은 그 세 가지를 이제 기본으로 들어요.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이니까. 세 가지 전략. 첫 번째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이렇게 나와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칠판이 높아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 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제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표현했고 개념이 이제 우선 필요해요. 시장점 마케팅 전략 개념은 방금 보셨던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형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시험에도 종종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이야, 아휴. 요거는 이제 공급자 유저 마케팅 전략, 일방적 공급자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반성으로 소비자 중시의 마케팅 전략이 됩니다. 고객적 마케팅 전략은 그 키워드가 있어요. 요거부터 잠깐만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요거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게 전부예요. 고객적 마케팅 전략이란 두 번째 줄에 주의, 관심, 욕망,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 있죠. 키워드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가 키워드가 돼요. 각 단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러 올 때 즉각적인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설인다는 거죠. 심리적인 변화가 막 일어날 거야. 속으로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 구매 의사 결정과의 각 단계마다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심리적인 변화를 캐치해 가지고 각 단계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약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지. 이렇게 기승전결해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 각 단계가 몇 단계가 돼 있어요? 요 각 단계가 네 단계가 있죠. 주의, 관심, 욕망, 행동. 그래서 이제 이게 A, I, D, A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전달하는 메시지 강약 조절하는 거죠. A가 뭐죠? attention. 주목. 고객이 물건에 대한 주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주목. 그리고 이제 그 물건에 흥미를 유발시켰네. 이게 그 관심, 주목한 거다.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욕망이 생길 때 셀링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은 물건의 장점을 막 그때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마지막 액션이죠.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요것을 이제 그래서 아이다라 그러죠. 각 단계가 그 유명한 the 아이다. 아이다 원리다라고 합니다. 그럼 각 단계마다 판매자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약을 조절하는 거지. 주목을 하는 시점에서 막 침투해서 하면은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단계마다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강약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고객적 마케팅의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문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점은 그래서 아이다 하시면 돼요. 요때 주의사항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요 A하고 요 A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행동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주목시키는 것은 강매에서 주요 패서 강매한 다음에 나중에 코피 뚝뚝 떨어지는 사람한테 지금 주목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집에서도 저를 혼내실 때 아이다 원리에서 혼내면 제가 동감하는데 처음부터 잘못한 거 있지? 잘못한 거 있지? 해가지고 막 찌르면서 효자손 찌르면서 얘기하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먼저 저를 추워 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성하게 만드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야. 앉아봐. 또 딱지 날라온 거 펼쳐놓고 어디서야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맞아야 되겠지. 이러면 이제 맞아야 돼 이렇게 할 텐데 처음부터 주요 패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승전결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마케팅이 있어요. 관계 마케팅. 뭐 자꾸 진짜 그렇게 사냐고 여쭤보던데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 마케팅 전략 책에도 잠깐 설명된 바로 밑에 보세요. 고객 쪽 마케팅 바로 밑에 보시면은 두 가지 전략이 이제 일회성 전략이었다는 반성이라는 말이 잠깐 나왔었고 중요한 것은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그 상호작용을 중시해서 나온 마케팅 전략이 이제 관계 마케팅이고 관계 마케팅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장기 지속적인 효과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 지속이란 말, 특히 이 지속이란 말은 자주 나와요. 관계 마케팅의 키워드가 장기 지속 이런 말이 안 나오고는 그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속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장기 지속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관계 마케팅 개념상으로는 틀리게 돼 있다고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꼭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마케팅이 물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일회성 전략인 것에 비해서 그러지 말고 마케팅 효과가 좀 장기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래, 소비자들을 쇠뇌시키자는 거지. 그래서 본인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충성도를 높이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매출액 증가에도 기여하고 그 점유율 증가가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그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비자를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등장한 거 저기 책에도 잠깐 나왔지만 브랜드가 그 한 수단 중의 내용이지. 그래서 이제 회사들은 어떤 브랜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도 이게 관계 마케팅이 유행해가지고 9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브랜드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브랜드가 있죠. 근데 떠오르는 브랜드 몇 개 안 되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등등등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두 가지 고객점이랑 관계 마케팅은 내용상으로 많이 안 나오고 방금 책에 입문서지만 이게 결국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 이 내용이. 그래서 시고관이라 그러죠. 시고관. 마케팅 전략은 시고관. 이게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시고관 이러시면 돼.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도 정답이 꽤 나와요. 왜냐면은 표적 시장 선점, 틈새 시장 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거를 무슨 전략으로 해야 돼? 시장적 마케팅 해야 돼요. 기출문제 보시면 요거 내용을 고객 점유, 관계망 이렇게 연결시켜. 그리고 아이다란 말이 나왔어. 네 아이다. 아이다가 나오면은 뭘로 해야 돼? 고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관계 마케팅, 시장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요거는 이제 장기 지속인데 관계인데 이거를 뭐 시장적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내용상으로 많이 출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틀리면 안 되는 키워드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조금 더 내용으로 들어가면 결국 결정타를 내리는 것은 시장적 마케팅이야. 시장적 마케팅에 보면은 앞에 다시 돌아오세요. 105페이지 방가로 2번에 넣고 시장적 마케팅 전략해서 크게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나요? 크게 책 목차감 그렇죠?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이거는 영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 영어가 또 나오는 거 이제 사과드리겠지만은 하나가 이제 STP 전략이야. 아, 영어. 두 번째가 포피 믹스 전략. 올해는 여기서 정답이 나왔죠? 포피 믹스. 이거 마케팅 믹스라 그러기도 합니다. 4P라 그러. 마케팅 믹스. 왜 영어가 필요한지는 좀 이따가 이제 실제 시험 나온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STP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STP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S, T, P가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STP는 사실상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이 S만 이해하면 돼. S만 되면은 나머지 T하고 P가 그대로 또 연결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P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걸 S로 연결시키고 이러면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죠. S가 뭐냐면은 시장 세분화입니다. 세분화.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그 소비자들 있죠. 소비자들은 다 소비할 때 개인적인 성향을 가졌잖아요. 이거 이질적이라 그럽니다. 이질적. 이질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는 소비자가 뭐 있어요. 그러나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이질적인 소비자를 하더라도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소비자 하더라도 이거를 그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몇 개의 동질적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 없을까? 나눌 수가 있겠지. 뭐 연령대라든지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지역별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취미별로 직업별로 이런 식으로 특성에 따라서 몇 개의 소비자를 집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말 그대로 소비자 집단 있죠. 이 소비자들을 그 특성에 따라서 동질적인 몇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런다? 시장 세분화다라고 하는 거야. 세분화가 제일 중요해.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세분화란 말이 나왔죠.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 그래서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지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전략. 요 지문이 세분화 개념은 제일 많이 나와.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은 누굴 대상. 그래서 그룹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표적 시장이 타겟팅이라고 해서 표적 시장이 나오죠. 표적 시장은 이제 드러나는 것이 뭐가 드러나냐? 표적 시장이라는 게 드러나. 문제 지문을 개념하다 보면은 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눴잖아. 세분화를 통해서. 그럼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이렇게 그대로 써볼까?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그러면은 뭐 다음 단계라는 게 드러난 거야. 그쵸? 표적 시장 전략이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이렇게 설명이 된 거니까 아, 세분화 다음 단계가 표적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쉬워 학교로는. 세분화의 수요자 집단 중에서 본인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의 능력을 고려해가지고 가장 자신 있는 소비자 집단을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자신 있는 소비자 집단 선택한다. 나눠진 그 그룹 중에서 우리가 타겟팅 삼아야 될 그룹은 B그룹을 타겟팅을 삼자라고 소비자 집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소비자를 나누는 것은 세분화고 나눈 세분화 시장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소비자를 선택하는 것을 표적이다라는 거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나이트가도 이거 한다 그랬죠. 나이트 입고 딱 들어가자마자 쭉 세분화하잖아. 들어가자마자 선수급들은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F그룹 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내 컨디션 봐가지고 오늘은 저 B그룹이다. 계속 지켜보겠죠. 야, 이게 아이다 원리에서 계속 이제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걸 제품 차별화로 보통 번역을 해요. 제품 차별화인데 이게 영어가 필요해. 이게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최근에 황당한 지문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포지셔닝 영어로 쓰거든요. 꼭꼭 써줘. 이건 시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션 꼭 써주는데 그럼 여기다가 앞에 번역을 제품 차별화 써야 돼. 그 제품 차별화는 기출문제 물론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거를 포지셔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출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못 읽을까봐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얼마나 저희를 배려하겠어요? 이런 과목은 학교는밖에 없다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제품 차별화. 그럼 제품 차별화도 이제 우리가 뭐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분화된 소유자 집단 중에서 본인 능력 고려해서 B그룹을 선택했잖아. 그 B그룹을 선택한 기업이 우리만 있겠어요? 다른 기업도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 책에는 그대로 한번 보면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럼 요 말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
제품 차별화란 포지셔닝이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이렇게 나왔잖아. 뭐 다음 단계 게 드러난 거야. 표적 다음 단계라는 게 드러난 거지. 그래서 세분화가 되면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표적이구나. 동일한 표적을 갖는 차별화구나.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B그룹을 삼았잖아. 그럼 B그룹을 삼은 그 똑같은 표적을 삼은 기업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말 다른 공급 경쟁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공급 경쟁 그대로 쓸게. 경쟁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의 위치를 정한다는 거. 이렇게 있죠. 위치를 정한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한다? 포지셔닝이다 하는 거야. 그럼 위치를 정한다 그럴 때 소비자의 선택받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럼 1순위 위치를 그 위치를 가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우선순위 1순위 위치를 만들게 하려면 다른 경쟁자들보다 어떻게 한다? 제품을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런 논리가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개념, 위치를 영어로 그래서 포지셔닝. 그 나이트 가면 아까 그런다 그랬죠. 들어가자마자 세분화시키고 오늘의 타겟팅은 저 안쪽에 있는 B그룹이다. 그래서 B그룹한테 접근하잖아요. 접근할 때 저만 접근하는 게 아니죠. 다른 경쟁자도 정우성도 접근할 거 아니야. 그럼 정우성은 제가 이제 경쟁에서 제가 1순위 위치를 만들려면 저는 어떻게 하면 돼? 차별화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위치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어가는 거지. 선택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불쌍한 측은지심이 있겠어요. 새해를 이제 보내는 입장에서 측은지심이라 그래서 일로 와봐 해가지고 선택받는 거, 기어가는 거.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제품 차별화 방법 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노원구에서는 닭강정집이라든지 어떤 음식점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음식점들 메뉴판을 보면은 수요층을 이제 표적으로 삼아서 차별화시킨 상품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요. 메뉴판에. 왜? 노원구다 보니까 애들이 많아, 애들이 이제 특히 보글보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침 되면은 아침 통제하고 경찰 오시고 오셔서 막 이걸 많이 이제 사고 날까봐 많이 해요. 다 옛날 아파트고 이제 그 주차장도 막 다 지상 주차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모든 메뉴판도 애들을 위한 키즈 음식 등이 많아요. 닭강정도 키즈 음식. 근데 저는 어른 음식보다 그게 더 맛있대. 애들 입맛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막 차별화되는 거. 극장도 그 CJ가 있는데 그 키즈관이 있어, 키즈관. 불 켜놓고 영화 봅니다. 가면 잠도 못 자. 거기 안에 들어가면. 불 켜놓고 이제 이렇게. 애들 막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포피야. 포피가 이제 경영학적인 거는 순서를 좀 달리하는데, 이것도 영어로 공부하셔야 돼. 플레이스가 있어. P가 4개 나오죠? 이게 유통이야. 유통 전략이다 그런다. 이거는 물건이 잘 팔리려면은 고객과 접근성이 우수한 데 갖다 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동산으로 따지면 이게 입지 선정을 잘하라는 뜻이야. 부동산 쪽 아마 입지 선정이 아니겠는가. 고객과 접근성이 용이하게 이제 물건을 배치해야지 부동산 유통이 잘 되지 않겠는가. 입지 선정, 부동산은 근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물건들은 마트 가면 만약에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물건 배치가 잘못됐다고 하면 옮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트 가면 시즈 코너는 맨 안쪽에 있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구경하게 만드니까. 어쨌든 이제 접근성에 대한 논리가 이제 유통 전략인데 이걸 부동산 쪽으로 모든 걸 다 예를 들어서 나오는 예문들이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책에도 있지만은 가장 흔하게 나오는 예문이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거야.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포피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를 물어봐요. 어디에 해당되겠어? 중개업소 이용하는 거. 어차피 하나밖에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유통이 되는 거야.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지역마다 중개업소에 집중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역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접근성을 가진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그 지역 중개업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도 나왔는데 자꾸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무슨 전략이냐? 유통 전략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이게 뭐죠? 제품이야. 제품은 이제 잘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고, 제품 전략에 얘가 좀 많이 있어요. 부동산 쪽을 예를 들다 보니까 아파트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시켰다. 이거는 포피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물어본 거죠.
그럼 제품을 차별화시킨 거죠. 아파트 단지 내 뭐 실개천 설치,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 설치 뭐 이런 것들, 아파트 평면 설계 도면을 좀 독특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제품 전략에 해당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별로 어렵지는 않게 돼 있고, 그리고 올해 정답이 나온 게 플라이스야. 20회 이후에 그 플라이스 전략으로 물어본 게 정답이 2번인가 있네요. 올해까지 포함해서. 플라이스 전략은 가격 전략인데 올해는 잘 안 냈어요. 왜냐, 경영학적으로 가격 전략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책에는 없지만은 약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잠깐 건드려 보면은 가격 전략에는 우리 시험에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나온 게 있고 나올 수 있는 거 하면은 많은 전략 중에 한 4가지 정도? 4가지?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부분은 뭐하고 뭐를 구별하게 만들었냐면은 먼저 고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고가 전략. 고가 전략을 영어로 이제 뭐라 그러냐? 이거를 스키밍 전략이라 그래요. 그럼 고가 전략의 느낌은 물건을 어떻게 파는 거야?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개념이 처음에 비싸게 불러요? 나중에 비싸게 부르는 거야? 그죠? 처음에 비싸게 부르다가 점점 가격을 내리는 거 있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그 고가 전략이래. 스키 타듯이. 스키 타듯 위에서 내려온다가 스키밍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뭐 내용은 우수한 고객 아니면은 이제 다수의 고객. 우수한 고객. 우수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고, 초기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야? 후기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야? 초기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자들 들어오면은 뺏기지 않도록 가격을 그만 조금씩 낮춰줘서 경쟁자를 퇴출 시 다시 더 비싸게 하고, 리프트 타서 올라가 또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가 전략은 여기 하나 더 첨가해야 되는데 그건 탄력성 개념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런 논리인데 올해는 저가 전략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저가 전략을 침투 가격 전략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침투 가격 전략. 저가 전략은 가격을 처음에 어떻다? 낮춰서 하는 거죠. 경쟁자들이 많은 상태예요? 적은 상태야? 많은 상태에 생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아주 그 공격적인 전략일까? 소극적인 전략일까? 아주 공격적인 전략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들어갈 때 경쟁자들보다 무조건 이제 낮게 들어가가지고 시장을 이제 본인이 살아남게 한 아주 적극적인 공격적인 전략이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이건 다수의 고객 아니면 우수한 고객. 다수의 고객이죠. 그리고 올해 정답이 3번째 적어드릴 내용인데, 결국 이거는 장기 도모하는 거야? 아니면 장기 도모하는 거야?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구매력을, 우선 구매력을 이제 갖추게 하는 거죠. 소비자들로 하여금 싸게 해가지고 구매력을 갖추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있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가 뭐다? 이게 공격적인 전략으로 저가 전략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냈냐면은 구매력이 낮은 지역이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고가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정신 나간 질문 아니에요? 구매력이 낮은, 그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 들어가는데 물건을 비싸게 판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상한 지문이네. 그래서 이걸 딱 체크하는 거지. 근데 어렴풋이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상한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해가지고 이걸 또 맞다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본인 실력을 믿으세요. 이유는 없어. 올해는 2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고, 몇 년 전에 이제 4년 전인가 뭐가 나오냐면은 시가 정책을 시가 전략, 시가 정책. 시가죠, 시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 걸까요? 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시장가라면 경쟁자 가격이죠. 경쟁자의 가격하고 동일한 유사한 가격으로 그 책정해서 들어가는 게 뭐다? 시가 전략, 시가 정책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차별 가격 정책이라는 게 나온 거야. 차별 가격 정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 따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부동산은 층별로, 동별로, 향 있죠, 향별로, 그리고 위치별로 같은 가격 책정하는 거예요? 다른 가격 책정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아파트도 분양할 때 이게 로얄층하고 아닌 층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게 차별 가격 정책이다라는. 근데 요 말을 썼어.
요 말을 쓰면은 무슨 가격이라 해야 돼? 차별 가격 정책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가 정책 이렇게 한 거죠. 올해도 이제 요렇게 이제 구매력이 낮았다. 구매력을 이제 낮은 지역에는 뭐다? 저가 정책 해야 되는데 고가 정책 한다든지 비교되는 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인가 나왔던 것이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마지막에 프로모션 전략이 있어요. 이 프로모션을 촉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에 대한 논리는 이제 별건 아니고, 4P가 마케팅 믹스로서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야. 먼저 부동산이 입지 조건이 우수한 장소에 들어가야 되죠. 입지 조건이 안 좋은 데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평택역에서 도보로 한 20년 거리에 갖다 놨다.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수해야지 물건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접근성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제품이 안 좋으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진 나면 바로 무너질 건물이다. 좀 안 좋잖아. 이것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그 지역에 맞춰서 적정해야 되지.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요 땅에 요런 제품이 이런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다는 것을 소비자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팔리겠어요? 안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을 알리는 수단이 뭐다? 촉진입니다. 촉진. 촉진으로 번역을 많이 하고 여기에 네 가지가 있어요. 알리는 방법으로 인적 판매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나왔으니까 인적 판매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알리는 거야. 보험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이걸 하죠. 사람을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소개하는 것이 이게 인적 판매다. 어제도 이제 가만히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이제 전 밖에 나가가지고 잠깐 이제 서 있었더니 누가 접근하시더니 인상이 좋으시네요. 뭐에 관심 있으세요? 해가지고 그거 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나한테 판매하는구나. 그래서 저 이미 관심이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이미 다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나왔는데 쫓아올까봐 무서웠어요. 그분들은 무서워. 인적 판매. 그리고 이제 판매 촉진. 이 판매 촉진을 이제 판촉 행사라고 많이 합니다. 단기적인 마케팅 전략이니까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이니까. 판매는, 판촉은 단기야, 단기. 나중에 이제 기본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판촉 행사. 얘는 상례적으로 할까, 비상례적으로 할까? 비상례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이제 단기적인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비정기적으로. 그래서 뭐 전시를 한다든지, 뭐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가격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목적은 물건에 대한 단기적인 주목도 높이는 방법, 높이는 이유도 있고, 판매원들이 있죠. 판매원들의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품 제공하고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고 등등등이 판촉 행사라고 아시고, 그 다음에 홍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광고라는 게 있어요. 홍보랑 광고는 좀 달라요. 어쨌든 네 가지가 오지선다에 적정하죠. 촉진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하면은 그 네 가지에다가 여기 있는 게 하나 들어가면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제품이 이런 가격에 나왔다는 거를 이런 수단을 통해서 알린다. 이 네 가지가 믹스 시켜야 되죠. 그래야지 물건이 이제 판매가 잘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냥 마케팅적인 측면이다 보시면 돼요. 등등.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어렵지 않게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 보면은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마케팅 믹스란 4P의 조합을 의미한다. 맞겠지? 근데 4P 조합인데 4P 가로치고 플레이스, 프로덕트, 플라이스, 포지셔닝. P는 맞지? P는 맞는데 P가 이렇게 묶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묶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 죽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이제 동영모의사 볼 때 장난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100% 문제를 구현하기 장난친 문제가 있어요. 여기 그분이 계시는 작년 보신 분 계시는데 마케팅 믹스, 4P 믹스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본 거야. 1번 프레이스, 2번 프로덕트. 이게 이제 9월 말에 본 시험이에요. 학원에서 플라이스. 4번 프로모션. 5번 피플.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몇 번이 틀린 거야? 5번이 틀려야지. 정답률 몇 프로 나왔을까? 저 이렇게 내면 100%가 나왔겠지라고 해서 답안지 정답률 봤더니 80%인 거야. 아, 9월 말에 봤는데 80%밖에 안 나왔을까? 100%인 줄 알았는데 설마 이런 거 틀릴까 했어요. 단답형을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마케팅은 쉬운 문제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으로 공부 시간을 늦춘 거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레스 해놓고 5번에 프레지던트.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이제 트럼프까지 집어넣어서 그래도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5번을 빈 공간으로 남겨놓고 5번은 백지로 내는 거야. 포피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포피를 각인시키기 위한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도 100%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해보면은 이제 마케팅 전략은 어차피 마케팅은 전략이 90% 이제 90%가 뭐 95% 이상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시고관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시고관 잡을 때 이 개념 있죠? 이런 개념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그 먼저 분류해 놓고 핵심은 이제 시고관에서 시장점유죠. STP인데 STP는 뭐만 잡으면 내용이 연결이 된다고요? 세분화만 잡으면 돼. 세분화. 얘는 그 세표차라 그러죠. 그래서 세표차. 얘는 세표차 전략인데 세분화만 되면은 그 다음에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표적이 나오고 세분화된 동일한 표적을 갖는 표적 다음에 제품 차별화가 나오면서 세표차, 세표차 이렇게 하셔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다고요? 세표차, 세표차. 그리고 이제 이 피박 전략인 포피 믹스는 요거를 이제 주로 요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우선 기본 논리를 잡아놓고 여기다가 제가 첨가해드릴 내용은 어떤 예를 들어요. 부동산 관련되는 마케팅 실무적인 예시를 들어서 그 예시가 그 플레이스냐, 프로덕트냐, 프라이스냐, 프로모션이냐 그거에 대해 예를 들은 거를 응용만 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시면 이거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고간 세표차 비파 해가지고 그냥 하시면 또 한 문제 맞히시는 거야. 이렇게 이거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거 언제 공부하시라고요? 그 작년에 9월 말에 이거 피플 틀리신 분들을 위해서 틀리신 분이 10월 날 넘어가는 거 안 되고 한 7월 이후에 저희 하시면 되실 것 같아. 요약제 나와서 7월 이후에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만약에 하시면은 우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 프린트 6번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 한대요. 아니죠. 이거는 요걸 설명한 거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죠. 틀린 겁니다. 지금 이제 공부하고 하면 금방 맞히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뭐 틀리는 지문이고 6번 X 그리고 7번의 시장 세분화 전략은 STP에 대한 논리죠. 수요자 집단을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판매 지향점 분명히. X. 5죠? 이것도 X예요? 아니 이거 5지. 세분화는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 특성에 따라. 맞고 8번의 마케팅 전략적 표적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 시장을 나누는 거래요. 이건 틀렸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세장 세분화지.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야. 나누면은 이건 무조건 이제 세분화가 되는데 이거 표적으로 연결시킨 거잖아요. 잘못됐지? 이건 X가 됩니다. 이건 표적 시장 설정이 아니라 시장 세분화란 이렇게 하셔야 되고 틀렸고 9번의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포피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유통에 해당하죠? 플레이스에 해당돼. 이건 맞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10번에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 설계된 이게 혁신적인 내부 구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없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출입문이 없나? 이렇게 내부 구조 설계된 아파트를 그럼 포피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프로덕트에 해당되겠지. 이런 예가 나오는 거야. 쉽죠? 10번은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됩니다. 5가 됩니다. 5.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이제 보시고 2번부터 12번까지 내용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쨌든 주제별로 4문제짜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시잖아요. 인문과정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건너뛴 것도 있었지만은 1번부터
여기까지 딱 푸시면은 33번을 마무리 져요. 33번. 그럼 33번까지 풀면은 4, 5, 6, 7, 8, 9, 10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몇 점이죠? 다 맞으면 이게 몇 점이야? 그럼 여기까지 82.5야. 82.5점이고 34번부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앞에 것은 막 분야마다 섞어서 나올 수 있지만은 34번부터 40번까지 일곱 문제죠. 요 파트가 이제 12.5점이잖아. 17.5점. 일곱 문제니까 이 파트를 감정평가理論입니다. 일곱 문제짜리지. 투자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감정평가론이야. 근데 이제 투자론도 8문제 나오는데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은 공부할 때가 좀 달라요. 투자론은 페이지가 많지가 않아. 50페이지에서 8문제 나오는데 감정평가론은 작심하고 책을 낸다 그러면 한 150페이지 정도에서 7문제가 나옵니다.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퍼져 있는 상태 내는 거거든요.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 이 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여기까지야. 마케팅이 딱 끝나잖아요. 지금 책 순서대로 하면은 마케팅까지 끝나면은 33문제를 푸셨잖아. 벌써 33 푸시는 과정 중에 본인이 됐다 안 됐다는 걸 느껴져요. 아는 게 하나도 없냐? 그럼 벌써 끝난 거야. 평가는 풀 필요도 없어. 전부 아는 거네? 그럼 이거는 안 풀어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전에 OTA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만 보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아무리 못 맞아도 4문제는 맞아. 이거 보시라는 걸 나중에 요약집 정리해도 얼마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게 엄청 중요하고 이 안에서도 처음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 1번부터 17번에서 18번까지 나오는 파트가 있죠. 여기까지가 처음부터 뭐죠? 정책론까지야. 정책론까지는 그나마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수요 공부만 되면은 어느 정도 다 돼.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서 1번부터 17번, 18번까지는 정책론까지 최대한 맞출 목표로 초반부에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부해 보셨지만은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파트가 있잖아요. 끝나면 투자. 아직은 고통스러운 본질적인 부분은 아직 안 보여드렸어요. 투자. 이것 때문에 8문제짜리 아주 고통스럽고, 그리고 금융이 있잖아. 그리고 요거는 5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요 사이에 방금 푸셨던 관리, 마케팅, 개발이 보너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 당락을 좌우한다. 그래서 정책론까지 이제 최대한 하시고 투자론, 금융론을 선방하시면은 결국은 특별한 말이 없어도 여기까지 보면 다 마치더라. 요거는 7문제 중에 나중에 이것만 하세요 해도 4문제는 분명히 마친다. 계산 문제 안 풀어도 4문제를 마치는 거야. 계산 문제 찍어서 맞으시면 그건 더 좋고 이렇게 등등.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감정평가론에 대한 마무리 할 때 감정평가론은 크게 3가지로 돼 있어요. 감정평가 이론하고 감정평가 3방식하고 가격 공시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목차를 만들어 드리고, 근데 이제 감정평가론에서 3방식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나중에 하실 분들만 하시고 이론하고 이제 가격 공시제도 내용을 하셔도 4개는 맞으니까 3방식 내용 계산 문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셔서 할 필요가 없고, 감정평가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론적인 부분을 다음 주에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하면은 이제 책이 10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없어. 이게 더 넘어갈 것 같은데. 책이 너무 설명이 안 돼서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가 이제 이론이고요. 그리고 한 시간, 2시간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3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계산 문제로 위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올해는 다 계산 문제 나왔는데, 3문제가. 3방식의 내용이 뭔지 의미만 한번 파악하면서, 기초 과정을 이제 종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어디 들어간다? 108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뭐 한다고요? 시험을 본다. 20문제. 몇 문제 이상 맞으시면 합격한다? 2문제. 대신에 제발 다 맞지 마세요. 다 맞으신 분은 개별적인 상담하셔가지고 한 5개월 동안 휴가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종강할 테니까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